요즘 뉴스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읽다가 손이 멈추는 뉴스. 이거 우리 얘기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가 딱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한테 매달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손주 돌봄 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또 지원금 뉴스구나 하고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게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숫자 뒤에 뭔가가 있는 느낌 아시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집 꽤 많습니다. 맞벌이 자녀 부부가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시간이 안 맞고 베이비시터는 부담스럽고 결국 전화 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엄마, 혹시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받는 입장에서도 거는 입장에서도 참 복잡하죠.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내가 이 나이에 또 육아를 싶기도 하고 그 마음, 이 뉴스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책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만족도가 99.2%라는 숫자. 99.2%.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세요? 보통 정부 정책이나 지원 사업 만족도가 한 7080% 나오면 꽤 잘 됐네 소리 듣거든요. 근데 99%라니. 저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냥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정책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맞벌이 부부는 있었고 조부모가 손주 봐주는 집도 늘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걸까? 저는 거기서 좀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가족이 총동원돼야 하는 시대. 그 현실을 이 작은 정책 하나가 조용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스에는 돈을 받는 사람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봄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조부모 입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뭉클했어요. 그 이야기는 본문에서 제대로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정책, 단순히 돈 준다는 얘기로 읽으면 절반도 못 읽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같이 보시죠. 일단 이름부터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인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손주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매달 3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조부모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이모, 삼촌, 사촌 이내 친인척이면 다 해당돼요. 피부치가 돌봐주면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냐? 아이 나이가 만 2세, 그러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하고요.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맞벌이거나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가 어느 정도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700만 원 안팎 이하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서민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평범한 맞벌이 가정 대부분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66명. 서울에 사는 만 2세 아이 7명 중 1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명 중 1명이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매달 500건 넘는 신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돌봄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87%가 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숫자로 보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이 정책, 사실상 할머니 정책이구나 싶었습니다. 신청 방법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새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기본 윤곽은 잡히셨죠?
근데 사실 이것만 알고 끝내면 좀 아쉬워요. 이 정책 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뉴스 보면서 주변에 얘기해봤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 30만 원? 그게 뭐가 도움이 돼? 용돈도 안 되잖아. 두 번째 반응. 어머, 그런 게 있어? 나 해당되나? 근데 저는 첫 번째 반응을 보면서 이 정책을 절반만 이해하신 거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 30만 원의 의미를 돈의 크기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할머니가 봐주는 거 원래 그냥 해주던 거 아니야? 맞아요. 현실이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냥 해줬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가끔 용돈 한 번. 근데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 온 게 사실이잖아요. 이 정책이 건드리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할머니의 돌봄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역할로 인정해준 거예요. 국가가, 서울시가 당신이 하는 일은 그냥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돌봄 노동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은 조부모보다 돌봄에 대한 보람과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봄의 내용은 똑같아요. 손주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근데 30만 원을 받는 집이랑 안 받는 집이랑 보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픈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일도 누군가 알아봐준다고 느끼면 버티는 힘이 생겨요.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소득층 지원 아니야? 우리 집은 해당 안 되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면 돼요. 웬만한 맞벌이 가정이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넘기기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0만 원이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동네 골목에 가면 항상 애들이 있었잖아요. 학교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골목에서 뛰어놀고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그때는 아이 돌봄이 사실 동네 전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골목이 없어졌어요. 다들 아파트로 들어갔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아이 돌봄이 오롯이 가족 안의 문제가 됐어요. 그 가족 안에서도 부모는 일하러 나가야 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온 게 누구였냐? 할머니였죠. 말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 키울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 시절엔 애가 서너은 기본이었고 먹고 살기 빠듯한 시절이었는데 그걸 다 키워내고 나서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손주 육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가족이니까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정책이 나왔다는 건 그 당연함에 사회가 처음으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사실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가족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가족끼리 알아서 해왔는데 이제야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늦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늦었어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역할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사실은 꽤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생 얘기. 요즘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정부도 난리고 지자체도 난리고. 근데 정작 아이를 낳은 가정이 일상에서 느끼는 건 애 맡길 데가 없다는 막막함이에요. 그 막막함을 제일 가까이서 채워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할머니들이었다는 거 이번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맞벌이 부부, 특히 3040대 자녀들.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말해요. 애 맡길 데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길고 사설기관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결국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그게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는 건 아닌가.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근데 이 정책이 생기면서 그 미안함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건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인 차이,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도요. 솔직히 손주 보는 거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 자식 키울 때랑 몸이 다르니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연구 결과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자녀가 커가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보람과 대견함을 느낀다. 이게 사업 참여자들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저 이 문장 읽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보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람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에서 온다는 게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정책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돈이 오가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부탁하는 거였을 때는 왠지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느낌이에요. 자녀도 부모도 서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높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낯선 선생님이 많이 바뀌는 기관 보육이랑 가족이 봐주는 돌봄이랑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니에요. 근데 10년, 20년 뒤에 그때 할머니가 봐줬던 게 큰 힘이 됐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정책 하나가 자녀의 마음 부담, 조부모의 보람, 아이의 정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정책이라고 하기엔 파장이 꽤 넓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정책이 뭔지는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챕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조부모 동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여전히 빠듯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정상인가 싶은 거죠. 예전엔 그냥 낳고 살았는데 물론 그때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힘든 방식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복잡한 현실을 사회가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외면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작은 위안으로 봤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30만 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죠. 근데 당신이 하는 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라는 말, 그게 생각보다 사람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맞벌이 부모와 조부모예요. 근데 진짜 수혜자는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지금 이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20년 뒤 이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 얘기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미 비슷한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내 자녀 가정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손주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해당 없겠지보다는 한번 찾아볼까가 더 현명한 반응일 수 있다는 거 살짝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왔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땀 흘리며 손주 밥 먹이는 할머니. 숟가락 들고 한 입만 하면서 그 옆에서 까르르 웃는 아이. 그 장면이 왜 자꾸 떠올랐냐면요.
그게 너무 오래된 풍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어디선가 한 번쯤 봤거나 아니면 직접 그 손주였거나 지금 그 할머니이거나. 근데 그 오래된 풍경이 지금 이 시대에는 버티기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냥 사랑만으로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뭔가 짠한 감정이 같이 올라왔어요. 좋은 뉴스인데 왜 마음 한켠이 먹먹하냐면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슬프기도 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먹먹함 뒤에 따뜻한 무언가도 느꼈어요. 여전히 손주를 위해 무릎 아픈 것 참고 밥 먹이러 나오는 할머니들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는 꽤 소중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뉴스, 혹시 주변에 손주 보고 계신 분 또는 부모님께 아이 맡기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슬쩍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일,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30만 원보다 더 클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